일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네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야생화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을 거의 말리듯이 하면서 이렇게 저면간수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이꽃 같은 경우는 좀 물을 좀 많이 말렸었나 봐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좀 죽은 상태고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제라늄 제가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다육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얘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는 좀 무게가 있어요. 근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트모스와 그 다음에 그 펄라이트로 심은 데는 가벼워요. 이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무게가 좀 있다가 완전히 이렇게 가볍다 싶을 때 물을 주시면 딱 맞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물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약간의 마사를 넣었지만 약간의 무게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셔갖고 얘네들을 지금 꽃을 다 따준다고 따졌는데 얘는 안 따졌네. 이렇게 지금 꽃이 지는 아이들은 빨리빨리 따줘야 이 무채도 건강하고 또 새로운 꽃대를 올린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제라늄 여러분 매력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종류별대로 모을만 합니다. 상당히 매력 있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아이는 꽃도 한 번도 안 지고 이렇게 잘 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수국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렇게 제라늄을 어제 살균 살충제를 줬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라늄은 그래도 그 병충해에 그래도 자유로운데, 이 수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장미는 여러분 약을 쳐야 돼요. 안 하면은 다른 것까지도 안 좋으니까 이 수국과 그 다음에 장미는 따로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짜잔, 여러분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지.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들 거의 펴졌죠. 아주 찌글찌글했잖아요. 이렇게 말려갖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잘린 아이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한 8시간 이상 말린 거예요. 8시간 말리고, 말리기 전에 신기오나루라는 상처 보호제를 발라서 제가 어제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마디를 할 때는 이렇게 얘가 고정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해 놓으시면 얘가 움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한 8시간에서 9시간을 말린 어저께 여러분들하고 방송한 아이들을 꽂아놓은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여러분 뭐냐면은 완전히 하루를 말려서 여러분 이렇게 꽂아놓은 아이들이에요. 완전 삐들삐들 말렸잖아요. 자, 제라늄은 여러분 뭐냐면, 자, 얘가 무름병이 오거나 어떤 곰팡이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아이를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최상의 방법인 그걸 안 한 거예요. 뜨거운 물로 흙을 소독하는 건 안 했어요.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요. 이제 그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살균 살충제를 제가 여기다 타서 피트모스하고 마사하고 펄라이트, 그 다음에 질석으로 아이들을 꽂은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얘네들이 지금 요거는 조금 늦게 여기다가 저면간수를 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조금 일찍 저면간수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다 펴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목을 하신 다음에 상처 보호제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6시간 이상 하루도 괜찮다는 걸 말을 해요. 말리는 거를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저면간수로 하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 탄력을 받아요. 제가 이 다육이하고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꽂는 거는 아주 기온이 안정화돼 있을 때예요.
물론 물꽂이도 되죠. 다육이도 물꽂이 돼요. 물로만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으로 계속 살릴 수는 없잖아. 흙에 꽂아서 애가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죠? 물꽂이를 하는 거는 성장을 안 하고 그냥 뿌리만 이렇게 나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거지 성장을 안 하잖아.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를 키워야 되니까 이 방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자, 이거는 이 아이보다 조금 늦게 이 저면 간수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늦게 했기 때문에 아직 탄력을 안 받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바로 꽂아서 얘가 지금 탄력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삽목을 하시고 나서 상처 보호제를 바르고 나서 제라늄은 뭐를 해야 한다? 여러분, 말리셔야 한다. 그늘에서 말리셔야 한다. 지금 여러분 여 위에를 보시면은 차광이 거의 80% 아니 이게 100% 아니다. 하여튼 100%에서 80% 100%짜리일 거예요. 이게 엄청 차광이 엄청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차광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도 어떻게 보면 차광이 강할 수 있어요. 햇빛이. 그러니까 이거를 차광을 80%. 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100%짜리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인데서 매장에서 가장 서늘하고 햇빛이 그래도 덜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저면 간수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펴졌다. 그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요. 더 펴주면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저면 간수를 아마 내일까지 할 것 같아요. 물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올라와야 돼요. 얘네가 더 먹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좀 말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분이 바짝 말르면 그때 줄 겁니다, 여러분. 삽목은 지금 사실은 조금 이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한 게 이제 30도가 넘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30도가 넘는 기온에서는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죠. 자, 이제 이동을 해봅시다. 제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바쁜 게 지금 새벽 1시, 2시까지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거의 밤에 작업을 해서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새벽 3시에 퇴근을 해요. 이 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저한테 에너지를 줘서 이 식물이 저한테 에너지를 줘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밥도 뭐 제대로 잘 못 먹어요. 그런데 나물차로 많이 이제 이렇게 뭐 보충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뭐 음식은 많은데 이렇게 뭐 이제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좀 잘 안 먹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감사의 말씀은 참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꽃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아는 데까지 진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뵐 거고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일반인이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하도 배고파서 이제 국밥집을 갔어. 거기가 이제 감자탕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은 있는데 어제 시래기 감자탕을 먹으면서 이제 너무 저도 기쁜 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10,000명이 넘었다.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좀 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이제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놀래더라고요. 일반인이 10,000명이 넘는 거는 힘들다. 근데 참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 도전을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유튜브라는 고객님들은 엄청난 고객님들이세요. 그래서 항상 존중을 하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이제 구독자님들을 대하시면 되고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1,000명, 2,000명까지는 2,000명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에서 좀 이렇게 노출을 좀 시켜주는데 뭐냐면 10,000 단위가 찍어야 돼요.
떡상이라고 하죠. 떡상이 돼야지만 내가 쇼트 동영상에 거기에 여러분 뭐냐면은 상단에 올라가게 돼서 이 구독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1000명, 2000명이 되면 구독자는 거의 하루에 10명에서 20명이 늘지만 떡상이라는 걸 치면 하루에 구독자님들이 유입이 되는 게 거의가 보통적으로는 하루에 150에서 20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십니다. 구독을 해주셔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버티셔야 돼요. 방법이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뭐 이게 편집을 합니까? 편집도 못하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계속 저의 일하는 일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진실하면 돼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 정말 뭐 지금 뭐 진짜 막 큰 적에서도 계속 뭐 이제 유튜브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쓸 자리가 별로 없는데 진실하고 열심히 하면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화답을 해준다는 거. 그거를 꼭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떡상을 하셔야 돼. 만 단위가 넘으셔야지만 하루에 구독자분들이 그거는 내가 열심히 했을 때예요. 보통은 한 200에서 지금 제가 들어오는 구독자분들은 거의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200이에요. 그리고 그 한 달 만에 제가 한 4,000명 넘게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거는 저의 힘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0명 이상을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식물을 정말 사랑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 남으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참 이 식물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달팽이들이 극성을 부리고 어느 때는 여러분 무슨 이름도 뭐 들어보지도 못하는 벌레들이 이렇게 극성을 부립니다. 근데 저는 정말 뭐 이게 업으로 하는 경우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잎꽂이 하나도 이렇게 지금 잎꽂이도 하나도 여러분 제가 힘이 닿는 한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뭐 제가 힘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웬만하면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 밭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밭 정비를 하면서 여러분 뭐 나방 애벌레가 저 어저께 한 20마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10몇 년을 여기 이 다육이를 종사하면서 나방 애벌레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이에요. 근데 밖에도 제가 야생마를 하루에 계속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씩 하엽 정리도 하고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 뭐냐면 나방 애벌레가 있습니다. 노랗게 생겨갖고 이게 조그만 나방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방은 여러분 애벌레가 성충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육이들을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창과 이 창철화들이 여러분 환경에 맞는 이유는 강합니다. 뭐를 잡았을 경우에 잿빛 곰팡이를 잡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런 창들과 창철화들은 모든 다육들이 거의 해당되는 얘기겠죠. 이렇게 철화들도 오밀조밀하죠. 그러다 보면 잿빛 곰팡이에 노출이 될 확률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고 저는 지금
잿빛 곰팡이와 곰팡이를 잡고 가기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육이들이 창과 철아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육이들이 그런 곰팡이들의 침입이 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뭘로 쳐라 분나는 아이들이 그렇죠. 자, 네, 제가 어제 밭을 정비하면서 제가 그리고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 날씨가 뭐냐면 지금 그래도 다습이 안 된 게 다행이에요. 다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밭을 보면 지금 이쪽에는 하나 죽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밭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오셔서 봐도 됩니다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자, 그거는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마사를 많이 섞어야 된다는 말을 했죠. 저 펄라이트 펄펄 날리는 거 싫어하는데 여기는 테스트용입니다. 여기다가 펄라이트를 상당히 좀 많이 섞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이렇게 밭은요 여러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만 잘 죽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여름에 여러분 뭐냐면은 빗물이 아무래도 막는다고 해도 들어오죠. 그러면은 탄저병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물이 그쪽에 많이 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빗물 때문에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이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른 흙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펄라이트와 굵은 마사와 이런 것들을 무기물에 속하는 아이들을 많이 상당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하우스라든지 이런 노지에 있는 다육이들, 야생화들, 그 다음에 제라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뭐가 있다? 나방 애벌레. 여러분, 순식간에 먹어요. 이게 지금 다육이가, 저는 이제 여기 밭에 국민다육이 없고 국민다육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국민다육. 이 창들은 잘 못 먹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다, 기후에 맞다는 말을 하고요. 창은 여러분 생각보다 강한데 잿빛 곰팡이에 약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잡고 가시면 돼요. 뭐 총체벌레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약을 살균살충제를 하시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제일 잡기가 어려웠던 게 잿빛 곰팡이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은, 제가 이제 약을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잡고 가십니다. 그거를 얘기해 드리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약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출몰하는 게 민달팽이, 달팽이,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그 다음에 애벌레가 아주 많아요. 송충이 많아요, 여러분. 송충이는 우리는 지금 장미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송충이가 없는데, 여러분 장미가 있는 분들은 송충이 잘 보셔야 돼요. 송충이가 옵니다. 그거 이제 하시고요. 참 이게 농사가, 이 밖에는 지금 노지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비를 맞고 탄력을 받습니다. 이게 밭에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탄력이 받고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려면 여기가 조금 약간 습해야 돼. 근데 물을 못 주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제는 줘야 돼요. 제가 어제 테스트가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온 다습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 잿빛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아주 그런 온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밭을 드라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림이,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이 뿌리 내림이 안 좋잖아요. 어느 정도 습도가 있어야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지금 되든 안 되든 오늘 여기는 살균살충제와 그 다음에 그 나방약을 칠 거예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방약 생각지도, 이거 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저쪽에 심는데 10마리 이상 잡았다니까. 20마리 잡았어. 응?
근데 뭐냐면 잡아도 또 생겨. 이게 웬일인가 모르겠네. 이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나방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나방 그 애벌레가 밭에 그 희한한 거야. 참 희한해. 자,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3년 이상 이제 자연 치유를 했잖아요, 여러분. 친환경으로 나온 거를 쓰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친환경으로 나오는 이런 그 이제 뭐냐면은 농약 제품들을 쓰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저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제가 2만 원 아이들을 여러분 농사를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매장의 80% 이상을 제가 다 농사를 진 아이들이에요. 거의 규모는 200평량이에요. 그거를 지키기도 어려웠지만 그 농사를 지면서 제가 또 판매도 해야지 뭐 해야지 어른들 말로 속된 말로 골병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병이 들고 제가 장사를 정말 3년 이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서도 진짜 다육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게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저 민들레를 제가 뜯어다가 여러분 삶아 먹기 시작했다겠잖아요. 민들레, 머위, 그 다음에 가이슨박이 저쪽에 있는 제가 그냥 씨로 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건강 얘기도 펼쳐놓을 게 많은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방가지똥이에요. 방가지똥. 항암에 좋습니다. 항암, 염증에 탁월해요, 여러분. 방가지똥도 드셔야 돼요. 이거 아유 이거 하는 것도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증이 많고 여러분 염증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몸이 아주 쇠약해지고 그게 암 환자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가 좀 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저도 그때 독성 이게 뭐라고 할까요? 독소가 너무 많고 이제 몸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이 농약을 치면 제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거를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제 경험이에요. 이게 보면 어독성이라고 돼 있어요. 2급. 그죠? 그래서 일반 이렇게 농약으로 치는 것보다는 여러분 얘네들이 약해. 우리 몸에 그 좀 안 좋게 이렇게 그 미치는 몸에 안 좋게 미치는 것들이 약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몸이 안 좋으면 저는 그냥 제 경험이에요.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여러분 이 약을 치면 있잖아 몸이 안 좋아졌어. 위장 관계도 안 좋고 막 그 위도 안 좋고 막 장도 안 좋고 여러분 몸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거 어독성이라고 돼 있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차 전문가 그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뭐였냐면은 피부가 재생이 되고 제가 이제 독소가 없어지고 이제 차로 이제 그 이렇게 그 나물차를 먹고 뭐냐면 피부 재생이 되고 이게 몸 자체가 튼튼해지니까 이제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하니까는 여러분 농약을 작년부터 요런 거를 쳤을 때 이게 그냥 제 손에 닿아도 되고 그냥 쳐도 여러분 내 몸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독소가 많으시거나 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 치는 거 좀 조심해서 치셔야 한다는 거 농약은. 그거를 말해주고 싶고 만약에 이게 내가 치다가 몸이 조금 뭐 위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내 몸이 이상 증세가 있으면 친환경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사용하시라고요. 근데 약은 이게 잘 듣기는 해요. 이게 다이에스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거 알려드려요. 내가 이거 약을 쳤는데 이 농약을 쳤는데 내 몸에 이상이 있어. 그러면 친환경으로 된 그런 약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또 알려드리는 거야.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2년, 3년 이게 이제 몸이 내가 좋아지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손에다도 되고 뭐도 되고 다 괜찮아. 근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영향력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냥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요. 효과는 좋아. 효과는 좋아 이게.
정말 다이에스엠 45는 여러분 곰팡이병, 잿빛 곰팡이 이거 아주 좋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단지 뭐냐면 저기라겠죠 여러분. 그 저기가 얼룩이 남아.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 잿빛 곰팡이 잡으려면 사파이어 쓰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그 설명을 이거는 이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래 농약을 쳐서 내 몸이 안 좋으면 친환경으로 된 그런 저기 살충제나 아니면 그 살균제를 쓰시라는 걸 꼭 얘기해 드려요 여러분. 근데 몸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아. 몸이 좋아진 사람은 여러분 이거 쳐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그냥 뭐 손에 닿아도 되고 뭐 그냥 괜찮아요. 안 좋은 분들, 몸에 안 좋은 분들은 조심하라는 거 얘기해 드려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제가 어저께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자 다이에스엠, 그 다음에 메머드, 그 다음에 라피탄, 사파이어, 불가사리를 4개를 혼합을 했습니다. 혼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 용량만큼, 여러분 이게 용량이 다 있어요. 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 한 말에 10ml야. 10리터지 10리터. 이 밀리리터죠. 그렇게 이제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용량을 다 지켜야 돼. 이제 그거는 각각마다 다 틀리시니까 한 말 치시는 분이 있고 또 뭐 5리터 치시는 분이 있고 뭐 2리터 치시는 분이 있고, 그거는 용량을 지키시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용량을 지키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쳐보면은 이게 봐요. 이거를 개어서 여러분 상처 소독제용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약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다이에스엠, 그 다음에 메모드, 그 다음에 나피탄, 사파이어, 불가사리 이런 아이들은 좀 고가예요.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이런 거 25,000원이야. 얘도 고가야. 얘도 25,000원인가 뭐 얼마요. 다 이래. 메모드가 제일 싸 얘가.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약재들, 좋은 약재 사가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약재들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 인체에 조금 덜 해롭기도 하지만 뭐냐면은 용량을 약간 더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살균제와 살충제를 하실 때에는 꼭 농약사에 물어보셔야 돼. 같이 쳐도 됩니까? 물어봐야 돼. 이거 같이 쳐도 된다고 해서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런다 해도 만약에 내가 테스트도 안 해보고 여러분 이거를 같이 치면 안 돼. 왜냐? 라피탄이라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원에 나방약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얘를 한 번도 안 쳐봤어. 얘네는 다 섞어서 쳐봤어. 그런데 괜찮았어. 그런데 이게 나피탄이라는 납이 지금 원에 나방약은 처음 쳐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저쪽에다가 여기 삼목판에다가 한 5개 정도로 테스트를 해봤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에스엠 지금 보면 레머드, 라피탄, 사파이어, 불가사리 요 칼슘제예요. 요거는 같이 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농약이 들어왔을 때, 살균 살충제가 들어왔을 때 아무리 농약사에서 같이 쳐도 돼요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 식물은 한 번 쳐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고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을 하셔서 같이 쳐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밭에 모든 식물에 치기 전에 테스트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요 식물을 요만큼만 쳐보던지, 그래서 하루를 지나봐요. 그래서 괜찮으면 다 살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잘못 치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균제 같은 경우는 해가 떨어졌을 때 치셔야 돼요. 그래서 4시나 5시 이후에 치셔야 돼요. 그때 막 이렇게 낮에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겨. 살충제는 괜찮은데 살균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얘기를 꼭 해드리고요. 어쨌거나 새로운 그 살균제와 살충제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꼭
농약사에 물어보시고, 그래도 물어보고도 조심해서 가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 내가 부분적으로 조금만 쳐봐서 하루 지나서 괜찮으면 그때서 모든 다육이들을 야생화나 뭐 그 저기 뭐죠 여러분, 그 저기를 친다. 같이 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자, 이게 미래비시 얘가 그거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장미에 얘가 지금 떨어졌는데, 얘가 미래빛이라고 여러분 보면은 저쪽에 사용 설명가 저쪽에 있어갖고 얘가 아마 뭐였더라. 이거는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얘도 그 장미에다 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미래빛이라는 것도. 어쨌거나 장미는 여러분 약을 주기적으로 치셔야 돼. 안 치시면 큰일 나.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 있다가 제라늄 심는 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